혹시 RV, 즉 캠핑카를요 이동식 업무용 오피스로 활용해서 거주 비용도 아끼고 사업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 들어보셨나요? 풀타임 RV 생활을 하면요 집 한 채 파는 것만으로도 끝이 아니고요 주 소득세가 없는 주로 거주지로 옮겨서요 그래서 또 세금도 안 내고 RV 자체를 통해 각종 세금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RV 생활 전략, 전세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V, Recreational Vehicle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단순히 이걸 캠핑카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이 RV를 만약 이동식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다면 거주 비용도 아끼고 또 세금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주 소득세가 없는 지역으로 이 RV를 써서 거주지를 옮기고 또한 이 RV를 사업 경비로 활용하는 전략까지 더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걸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주제로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채널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지금 누르지 않으셨다면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RV의 트렌드 한번 보면요. 2024년 기준으로요. 미국 내 약 1,100만 가구니까 전체 가구의 꽤 높습니다. 13% 정도가 RV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RV를 통해 여행을 즐기는 사람도 뭐 4,30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높죠. 이런 RV의 생활을 단순히 여행용으로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다룰 핵심은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RV를 업무용 도구로 어떻게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 혜택을 어떻게 누리느냐라는 그런 점입니다. 두 가지로 볼 텐데요. 먼저 RV를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풀타임 RV 생활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 기존 주택 처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시로 RV에서 살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 풀타임으로 RV에 거주한다고 하면 RV 자체가 주거용 자산으로 분류하는 부분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RV 구입 비용 전액을요.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이게 내 거주지잖아요. 비즈니스 자산이라기보다는 이 주거 목적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이 RV 자체가요 후방이 화물칸이나 어떤 집무실처럼 되어 있는 거라면 그 부분을 아예 홈오피스로 100% 활용하면요 경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더 수월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업무와 관련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RV를 운전해서 하는 것은 또 마일리지 공제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가장 무엇보다도 더 큰 매력 RV를 풀타임으로 이 거주지로 선택하는 가장 큰 매력은요 주 소득세가 없는 이런 주로 거주지를 옮겨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죠. 주 소득세가 없는 주가 미국에 한 9개 주 정도가 있는데요. 특히 뭐 캘리포니아라던가 뉴욕 같은 소득세가 높은 주에 살면서요 은퇴 생활을 하거나 또 투자 수익이 있는 분이라면 RV 풀타임 생활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 지역을 벗어나니까 그 세율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간헐적인 RV 생활자를 말합니다. 집은 뭐 그대로 두고요. 집에도 사는데 RV를 뭐 주말이나 휴가 때에만 잠깐씩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RV를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이걸 사업상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상이요. 뭐 내가 뭐 컨퍼런스를 간다거나 이벤트를 뭐 참여한다거나 박람회 아니면 뭐 거래처를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뭐 물품을 픽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 실제 비즈니스 사이트의 어떤 현장 조사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이런 뭐 정기적으로 내가 이동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실제 RV를 하나의 이동식 사무실 또는 뭐 워크트럭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분명한 사업 목적이 있다면 이 RV 구입비를 비롯해서요. 이에 대한 감가상각 유지 보수비 그리고 심지어는 연료비나 주차비 같은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길이 쫙 열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그동안에는 이런 차량 사용의 어떤 비즈니스 목적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RV의 활용은 그런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RV를 활용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RV를 사업 자산화해서 수익도 만들고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요. RV를 통해서 워크 캠퍼 전략을 활용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뭐 거창하긴 한데 대단한 건 아니고요. RV를 타고 이동하면서요. 리조트라던가 뭐 또는 뭐 RV 파크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머무르면서 거기서 일정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1099 형태의 소득을 얻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RV를 내가 이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사업 목적에 활용된다라고 해서 그 비율만큼 세금 공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계약직 근로자라던가 아니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현장 지원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출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전문가, 뭐 예컨대 인슈런스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겠고 RV 검사관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즉 여기저기 직접 가야 하는 업무가 있다 그러면 RV가 실제로도 뭐 어떤 훌륭한 이동식 작업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것도 뭐 사실 손쉬운 방법일 텐데 RV를 임대해 줄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V 사용 인구가 굉장히 전 국민 전 가구의 1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뭐 그래서 여러 또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RV를 임대해 주고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추가의 어떤 임대 소득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 있죠. 튜어라던가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 집 부동산 같은 경우 에어비앤비인데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중에 어떤 RV를 임대 가능한 상태로 두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이걸 뭐 어거스타 룰이라고 하는데 뭐 용어는 안 중요합니다만 내가 개인적인 사용 기간을 14일 이내로만 유지하면요. RV를 100% 사업용 자산으로 봐서요. 감가상각 같은 그런 세금 공제를 온전히 다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RV 빌려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RV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소득,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뭐 RV의 직접적인 활용은 아닌데 RV를 내가 어떤 이동식 주택으로 씀으로써 기존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또는 뭐 에어비앤비로 돌려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풀타임 RV 생활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그냥 팔아버리는 거가 아니라 뭐 장기 임대라던가 아니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로 돌려서 자산도 계속 유지하면서 수익도 내는 그런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가치 뭐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임대를 통한 현금 흐름도 만드니까 그 돈으로 또 RV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 합쳐서 보면 괜찮은, 나쁘지 않은 어떤 재정 플랜의 도구로서도 활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결론이요. 정리하자면 다소 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RV를 그냥 캠핑만 다니는 어떤 비싼 장난감으로 쓰느냐 아니면 업무용 도구라던가 임대 상품으로 활용하면서 이걸 하나의 자산으로 만들고 세금 혜택까지 누리느냐에 대해서 결국 본인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계획해서 쓰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꼭 너무 무거운 주제라기보다는 그래도 RV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하나의 생활 속의 어떤 절세 및 자산 활용 방안으로서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RV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이 채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